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될까 해서 기다려왔던 소식이죠. 이더리움의 ETF가 미국 SEC로부터 이제 현물 거래가 승인되는 음.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빅 뉴스이죠. 5월 23일에 됐는데 네네. 이게 될 거라고 솔직히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음. 아무도. 거의 물론 될 거다 싶었는데 언젠간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그 SEC가 연초부터 음. 계속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 증권성 좀 이슈도 적대적으로 돼 있고, 있구나. 뭐 라이선스도 따지 않았고 그래서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게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가장 거래량도 높고 수수료도 많이 발생시키는 게 뭘 것 같아요? 디파이? 유니스왑, 결국에 유니스와. 이제 덱스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 네. 일주일에 한 15빌리언 달러 정도의 거래량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솔직히 이더리움에서 가장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많은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킨 게 이제 유니스왑인데 네. 그럼 디파이 1등이잖아요. 네. 이 디파이 1등을 저격한 거예요. SEC의 게리 아, 겐슬러가 고소했어요 또? 명확히는 안 봐서 음. 모르겠는데 아마 1번은 이제 여러 토큰들 중에 증권성 이슈가 있는 토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승인 안 받고 어쨌든 거래를 하는 거고 네. 뭐 두 번째는 유니스왑 자체의 증권 토큰에 대해서 증권성 이슈가를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유니 토큰 홀더들이 나중에 이 프로토콜이 만들어낸 수익 있잖아요. 그 네네. 수익이 쌓이고 있는데 거래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증권성 수익이다라고 말하는 거네. 이거를 배당을 받는 순간 이거는 사실 증권의 그런 성향을 띠잖아요. 배당 네네. 수익처럼. 네. 이거 이슈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이제 소송을 걸었을 건데, 근데 예전부터 이 소송은 계속 걸어온 거 아니었어요? 유니스왑에게 이렇게 소송을 건 이번이 아, 처음이에요. 예, 유니스와한테 한 유니스왑 거는. 재단한테. 근데 네. 유니스왑은 디파이의 1등. 음. 어쨌든 디파이 전체를 대표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정면 걔를 이렇게 대결이네. 했다. 그러면 진짜 유니스왑이 쓰러지면은 나머지 다 우르르 장창 그냥 증권으로 음. SEC는 몰아갈 수 있는 이제 위협도 있는 그런 거고, 위기감이 있긴 있었나 보네. 이게 다 최근에 일어난 연례적 상황이어서 음. 사건이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정당 민주당이 지금은 반대하잖아요. 바이든을 이제 앞세워서 어쨌든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 암호화폐 규제를 굉장히 이 산업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음. 규제를 막 통과시키려고 음. 막 제안을 했고 계속 그 민주당에서 그것도 힘을 실어서 통과가 거의 바이든이 이제 허락을 하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네. 왔었어.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들이 보면은 다 옥죄고 있는 미국에서 규제에서. 그래서 예. 요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좋지 않은 거는 또 다른 이거는 얘기예요? 봐봐야 다른 얘기인데요. 아. 예. 근데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진 건 매크로상으로 또 안 좋은 것도 음. 있었고, 뭐 금리를 갑자기 원래 6월이면 인하하려고 했었는데 밀었죠 또? 지금 뭐 엄청 밀렸죠.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네 음.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 장이 비트코인 전고점은 돌파했지만 음. 그 이후로 엄청난 폭발적 상승을 이루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5월 23일부로 이더리움의 ETF 현물 승인을 SEC가 내린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근데 왜 내렸냐? 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음. 미국의 대선이 11월인 거 얼마 안 아시죠?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이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은 6월 초인데 네. 진짜 5개월 남았단 말이죠. 음. 트럼프가 음.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뭘? 나 친 크립토다. 아. 비트코인 이거 좋은 거다. 아. 미국에 나는 비트코인이 잘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 공화당 쪽에서 먼저 음. 친크립토 세력을 자기네 쪽에 어 이제 지지자들로 끌고 가려 하니까 캠페인을 그렇게 했구나. 민주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예. 반항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래서 이 경합주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 추정인데 추정이죠. 네. 바이든이 법안 아까 말했던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표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굉장히 옥죄는 규제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원래 뭔가 약간 통과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음. 제가 듣기로는 그걸 비토를 날린 거예요. 그 통과를 안 시켰어요. 아. 바이든이 갑자기 그
하루 만에 스탠스가 바뀌고 뭔가 이 암호화폐 쪽 사람들이 살짝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판단을 그쵸. 내린 것 같네.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젊은이들 20대 30대 그걸 놓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네. 놓치면 질 수도 있다의 판단까지 선 거라고 추정이 돼서 그래서 바로 그런 암호화폐 부정적인 규제를 법안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SEC에게 지시를 내렸겠죠. 정말 하루아침 갑자기 뒤집혀진 상황이어서 이 업계에서도 진짜 깜짝 놀랐나 보다. 단 한 명도 이걸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 그래서 이 전문가들 이 팟캐스트나 이런 거 다 보면은 이렇게 미국의 규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입법의 상황이 360도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일.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대선이 끝나면은 살짝 낙동강 오리알 실세가 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그분들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친암호화폐로 표를 받았다가 네. 갑자기 돌아선다? 갑자기 돌아서진 않겠지만은 그쵸. 이제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겠죠. 진짜 정치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근데 리스크가 이제 갑자기 같이 생각이 되네요, 이게. ETF 현물 승인이 난다는 것은 네. 이더리움을 자체를 인정하겠다는 시큐리티 거니까. 증권으로 보지 네. 않고 커머디티 마치 이제 선물 상품처럼 이제 자산군으로 인식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변화거든요.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뉴스이냐라고 말해주셨는데 그게 똑같이 이더리움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원자재처럼 이거를 봐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현금 유입이 엄청 그쵸. 많아질 수 그러니까 있는 기관 가능성이 투자자들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이더리움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러면 원래는 가질 수 있는 방안이 규제적으로는 많이 없었는데 ETF를 사버리면 되니까 그냥 주식 트레이딩 하듯이 바로 사면 돼서 굉장한 어�оп션이 일어날 수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도 또 더 봐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 상에 혹은 이더리움과 유사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토큰들이 다 증권성 이슈들이 있어 왔었어요. 네. SEC가 리플도 고소 엄청 지금까지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아무튼 SEC가 그렇게 막 칼을 휘두는 단계에서 칼이 뺏어진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더리움은 코모디티야. 기울었네 많이. 되게 많이 기울어진 거고. 그리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게 특정 중앙화된 어떤 이 자산을 대변하는 누군가의 주체들이 있어서 이게 잘 됐을 때, 이 수익이 됐을 때 수익을 분배받는 이제 소수의 특정 누군가가 있는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하이 테스트에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즉, 중앙화된 조직이 이거를 이제 움직이고, 뭐 소유하고, 뭐 수익을 대부분 받아가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되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만큼 저는 오히려 탈중앙화를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 네트워크, 이 프로토콜 자체는 이미 특정 소수 중앙화된 주체가 그냥 다 갖고 끌고 가는 그게 아니라 수많은 노드들이 이 이더리움을 운영을 하고 근데 그건 수많은 노드들은 굉장히 랜덤한 사람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주어진 소유가 같이 공동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증권이 아니다를 판명할 수 있을 때 이 탈중앙화성을 잘 입증할 수 있으면 이제 또 증권이 아닌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딱 그 판정이 된 거죠. 정말 이게 증권이 아닐까? 이게 그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증권이 아니냐를 할 때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막 명확하진 않을 수 있다. 이 자산을 사는 사람들이 이 자산에 대한 뭐 그런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든지 네네. 사업에 대한 그런 확장 이런 부분을 뭐 기대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하이 테스트에서 걸려서 이제 증권으로 분류돼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투자 수익이 사실 이더리움이 투자 수익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꽤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얘를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리워드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수익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SEC도 스테이크한 이더리움은 제외했어요. 그냥 스테이킹 하지 않은 이더리움만 일단 증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생 상품 애들에 대한 건 아직 또 미지수인 거네요. 그쵸. 이제
스테이킹 자체를 해두면 요거는 이제 ETF로 거래가 안 되고요. 그 바닐라 이더라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생 이더가 만이 일단 증권이 아니다. 아, 그래서 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고 이 업계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파장이어서 그런 이제 디파이들이 이제 규제적 이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다 보니까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한 6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발표 나오고 나서. 손풍이 해야 그만큼 되네. 이더리움에 대한 불확실성이 꽤나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이게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는 거의 반증이기도 하니까. 대중들도 더 쉽게 이 자산을 구해서 더 쉽게 이 업계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게이트가 정말 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선반영이 좀 됐지만 실제 승인이 되고 실제 이제 기간에 돈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도 처음 딱 승인되자마자 갑자기 가격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폭등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도 그걸 거래가 기대해볼 수 있다. 시작되고 기간의 유입량을 봤을 때 뭐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아니면 비트코인보다 조금은 더 적게 들어오더라도 이더리움도 그거와 뭐 유사하게 될수 유사하게 있으니까. 하면은 또 엄청난 장의 훈풍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